시아야, 왜 이렇게 기분이 좋아 오늘? 아빠가 하루 종일 놀아줘서 좋은 거예요. 네, 안녕하세요. 감독대리입니다. 오늘은 제가 30대 초반에 했던 사업이 왜 실패했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께서 지금 창업이나 개인 사업을 준비 중이시라면 오늘 저의 이야기는 아마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왜냐면 제가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누군가가 저에게 이런 이야기를 해 주었더라면 저는 절대로 그 일을 시작하지 않았을 거예요. 제가 오픈했던 가게는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방배점이었습니다. 방배초등학교 사거리에 지나가다 보면 홈플러스 익스프레스가 보이실 거예요. 제가 거기 2012년도에 오픈 점주였습니다. 어떻게 하다가 그 가게를 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이야기는 너무 길어서 나중에 자세히 기회가 되면 하기로 하고요. 자, 아무튼 그렇게 어떻게 설득도 되고 비전도 보여서 그게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가맹 점주가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제가 사업에 실패하게 된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다른 가맹 점주들 보면 다 예전에 개인 마트를 몇 년씩 운영해봤던 그 분야에서 잔뼈가 굵은 베테랑들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개인 마트를 운영해보기는커녕 편의점 알바조차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무슨 깡으로 그 일을 시작하게 되었느냐. 홈플러스 본사에서 이야기하기를 이 일은 프랜차이즈 비즈니스고 다 정해진 매뉴얼이 있고 꾸준하게 슈퍼바이저들이 점포에 방문해서 도와주기 때문에 걱정할 게 전혀 없다. 점주님은 그냥 매뉴얼대로만 움직여주면 된다. 저는 그 당시에 그 말을 순진하게 다 믿어버렸던 거죠. 하지만 여기에서 모든 비극이 시작됩니다. 자, 한마디로 정리해드릴게요. 제가 사업을 망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핵심적인 이유는 제가 잘 모르는 분야에 함부로 뛰어 들어갔다는 겁니다. 자, 그 분야에 대해 잘 모르고 사업에 뛰어들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자세하게 하나씩 설명을 드릴게요. 첫 번째는 위기 대처 능력이 현저하게 떨어집니다. 저는 사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바로 이 위기 대처 능력이라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면 어떤 레스토랑에서 알바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총괄 매니저까지 가보신 분들이 계시죠. 이렇게 알바부터 시작을 해서 총괄 매니저까지 가보았으니 자신감도 생기고 과감하게 독립을 해서 레스토랑을 차리게 되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이렇게 한 분야에 제일 밑바닥에서부터 차근차근 경험을 쌓고 올라가신 분들이 그 사업을 잘하게 될 가능성이 가장 높죠. 그런데 이렇게 그 분야에 잔뼈가 굵고 하나부터 열까지 빠삭하게 알고 계신 분들이 독립을 해서 창업을 해도 부지기수로 망해서 나가는 게 바로 이 자영업 세계입니다. 그만큼 무시무시하고 살벌한 전쟁터가 바로 이 바닥입니다. 레스토랑에서 모든 걸 빠삭하게 아는 총괄 매니저라고 해도 어디까지나 월급쟁이입니다. 아무리 오래된 매니저라고 해도 그 매니저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그 시선의 눈높이와 그 레스토랑의 오너가 바라보는 시선의 눈높이와 아예 차원이 다릅니다. 매니저는 직원들 가르치고 테이블 회전과 그 가게의 청결함을 신경 쓴다면 사장은 그 모든 걸 신경 쓰는 건 기본이고 주방의 마진율부터 해서 매달 언제나 돌아오는 직원들 월급날 때문에 목이 조여오는 듯한 압박감과 직원들 입장에서는 상상도 못할 온갖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일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베테랑이라고 해도 이 월급 받는 매니저는 조용하고 안전한 풀장에서 수영을 하고 있는 거라면 그 사장은 계속 파도가 몰아치는 바다에서 수영을 하고 있는 거죠. 이 잔잔하고 안전한 풀장에서 수영을 아무리 기똥차게 한다고 해도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겁도 없이 자신만만하게 바다에 나오는 순간 바로 죽을 수도 있습니다. 자신을 냉정하게 평가하셔야 돼요. 무모한 객기로 바닷가에 나갔다가 죽어버리면 그동안의 모든 노력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돼버려요. 아직 준비가 안 되었다면 큰 물에는 나중에 나가도 좋아요. 기회는 언제든 계속 찾아옵니다. 큰 바다에서 버틸 만한 튼튼한 배를 계속 만들고 계셔야 돼요. 가게를 운영하다 보면 크고 작은 문제가 매일매일 생깁니다. 제일 큰 문제가 바로 직원의 문제인데 근데 저희 매장에 캐셔분들 4분, 그리고 부점장 남직원 1명, 그리고 알바생 2명, 그리고 배송기사 1분, 총 8분이 직원으로 있었어요. 만약에 마감 쪽 캐셔 직원 1분이 갑자기 일이 생겨서 결근을 했어요. 그러면 제가 언제든 투입을 해서 그 자리를 메꿔가면서 이제 마감일까지 해야겠죠. 그리고 가게 오픈을 해야 하는 부점장 친구가 갑자기 결근을 했어요. 저는 그럼 새벽 4시까지 재고조사를 마치고 2시간 자고 일어나서 6시에 또 문을 열러 나가야겠죠. 배송기사님이 안 계실 때에는 또 제가 배송 일까지 해야 되는 거죠. 그만큼 사장은 언제 어떤 직원이 펑크를 낼 때 긴급 투입해서 직원의 공백을 메꿔서 가게 운영에 차질이 없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위기 대처 능력은 바로 고객들 문제인데요. 저는 그 일을 하면서 정말 세상에는 내 생각을 초월하는 그런 또라이들이 정말 많구나라고 뼈저리게 느꼈는데 영수증도 없이 수박을 한 통 다 먹고 와서 맛이 없었다면서 기분 나쁘다면서 이제 반품해달라는 분도 있었고요. 2달 전에 사간 고기를 먹고 와서 배탈 났다고 자기 일 못 나갔다고 자기 일 못한 거랑 병원비까지 청구하는 분도 있었고요. 미성년자 딸이랑 짜고 이제 술 사오라고 시킨 다음에 나중에 저를 미성년자에게 술 판 거 신고 안 할 테니까
자기에게 몇 천만 원 달라고 요구하고 협박한 엄마도 있었고요. 자, 이런 인간들 이야기를 하자면 저는 영상 100개도 만들 수가 있어요. 이렇게 상상을 초월하는 크고 작은 진상들을 매일같이 봐야 하고 매일같이 해결을 해야 돼요. 그리고 또 다른 위기는 매달 돌아오는 15일 월급날입니다. 직원들은 월급이라는 게 무슨 수도꼭지 틀면 좔좔 나오는 그런 건 줄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은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아마 거의 대부분의 오너들은 이렇게 월급날이 다가올 때마다 누군가가 목을 죄어오는 그런 압박감을 느끼실 거예요. 가끔가다 가게에 놀러 오는 친구들은 이제 직원들도 많고 이제 손님들이 바글바글 하니까 무슨 떼돈 버는 줄 알고 되게 부러워했는데 한 달에 알바생보다 돈을 더 못 가져간 적이 부지기수입니다. 여러분들 중에 월급이 너무 적어서 다 때려치우고 이제 창업을 꿈꾸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요. 그런데 이거 아셔야 돼요. 아무리 적더라도 이렇게 꼬박꼬박 들어오는 월급의 힘을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사업을 할 때 제일 부러웠던 분들이 150이든 200이든 좋으니까 꼬박꼬박 직장에서 월급 받는 분들이었어요. 여러분께서 길거리에 지나가다가 보시는 크고 작은 가게들 있잖아요. 한 달 순이익이 100만 원도 못 가져가시는 분들이 태반입니다. 마이너스만 안 나도 땡큐라는 말이 나올 정도예요. 게다가 매달 2번씩 하는 재고조사가 있습니다. 재고조사할 때마다 100만 원에서 200만 원씩 깎여 나가는데 이걸 바로 로스라고 하는데요. 고객이 훔쳐간 물건들 플러스 그리고 유통기한 지나서 폐기한 물건들 플러스 물류센터나 농심이나 빙그레 풀무원 같은 협력업체가 이제 물건을 넘길 때 이렇게 검수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이 오류들. 그런데 이게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까 언제나 100% 완벽하게 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물류센터에서 수많은 제품들을 이제 각각 다른 점포에 분배하다 보니까 이게 매입은 잡혔는데 안 들어온 물건도 있고 엉뚱하게 다른 점포로 넘어간 물건들도 있어요. 자, 양심적인 점주라면 솔직하게 이야기를 하고 그쪽의 물건들이 우리한테 왔으니까 가져가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정상인데 이런 일은 거의 벌어지지 않습니다. 오이에 땡 잡았다 하면서 자기들이 먹어버려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그 의심이 되는 점포로 가서 PDA 기계로 일일이 재고 파악하지 않는 이상 그 증거를 찾는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자, 그래서 물류센터에다가 컴플레인 걸잖아요. 자기네들은 또 잘 배송했다고 우겨요. 자,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멍하니 바보같이 가만히 있으면 또 절대로 안 돼요. 자, 가만히 있으면은 손해보는 거는 오로지 접니다. 자, 그래서 저는 물류센터에 찾아가서 소리 지르고 깽판 친 다음에 돈을 받아낸 적도 있고요. 자, 저는 성격이 싸우는 거 굉장히 싫어하는데요. 이게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하나의 큰 문제는 이렇게 경험이 없이 그 분야에 뛰어들게 되면 직원들이 장악이 되지 않습니다. 직원들을 장악하지 못하면 그 비즈니스는 안에서부터 썩어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많은 분들이 직원을 장악한다는 게 뭐 소리 지르고 빡 지르고 겁주고 무섭게 하고 그런 줄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건 잘못된 생각이고요. 직원들을 장악하기 위해서는 하나부터 10까지 가게 운영에 대해서 모르는 게 하나도 없어야 돼요. 반드시 직원들의 머리 꼭대기에 앉아 있어야만 그 조직을 장악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영화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에서 보면 그 메릴 스트립의 밑에서 일하는 직원들이 엄청나게 그녀를 두려워하고 눈치 보고 따르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건 바로 그녀가 직원들의 머리 꼭대기에 앉아있기에 가능한 겁니다. 메릴 스트립이 주요 간부들과 이제 회의를 하는 장면들이 나오는데 어떤 간부가 이제 어떤 아이디어를 냈어요. 그런데 그녀가 말을 중간에 끊어버리고 NO 해버립니다. 왜냐면 지금 당신이 이야기하는 아이디어는 2000 몇 년도 몇 호로에 나오는 어떤 컬렉션에 나왔던 거다라고 꼭 집어서 이야기를 해버려요. 이렇게 되면 귀신은 속여도 우리 사장은 절대로 못 속인다라는 인식이 이 직원들의 머릿속에 박혀버립니다. 자, 이게 바로 장악이에요. 자, 소리를 지를 필요도 없고 무섭게 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제가 초기에 1년간 너무 어려웠던 게 일단 저부터가 경험이 없으니까 직원들이 모르는 걸 물어보면 제가 정확하게 답변을 못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한 번은 어떤 고객이 반품을 했는데 돈이 안 들었다면서 이제 저희 캐셔분에게 엄청나게 막 난리를 치는 거예요. 당연히 그 직원분은 얼굴이 빨개져서 저에게 달려와서 어떻게든 해결해 달라고 하시죠. 자, 신기하게 우리 쪽 PC를 보면 분명히 반품 처리가 되었어요. 근데 문제는 그 고객에게 돈이 다시 입금이 안 된 거잖아요. 식은땀이 뻘뻘 나죠. 당황하게 되고. 그런데 이런 건 알고 보면 그 고객의 해당 은행에다가 전화를 걸어서 이제 우리 쪽에 있는 고유 코드를 알려주고 나면 간단하게 해결되는 문제였어요. 하지만 저는 그런 경험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게 되었고 그때 직원분들이 아마 속으로 저를 비웃었을 거예요. 티는 안 냈겠지만. 이런 일이 자주 반복이 된다면 그 직원들을 장악하는 데 있어서 심각한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우리 사장은 가게 운영에 둔하고 모르는 게 많다. 이러한 인식이 바뀌어버리면 절대로 안 돼요. 예를 들어 어떤 캐셔 직원이 이 5,000원짜리 한 장을 슬쩍 가져갔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근데 만약에 다음날 그 사장이 아무런 이야기가 없다면 그 직원은 다음에 또 5만원짜리 한 장을 슬쩍 가져갈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다음날 사장이 캐셔분들을 모아놓고
어제 마감하는데 5,000원 한 장이 비었다. 자, 여러분, 제가 포스별 현금 매출 내역을 PC로 비교해본 결과 오후 7시에서 8시 사이에 2번 포스에 있는 곳에서 현금 매출 오류가 생겼는데 그때 그 시간에 누가 2번 포스에 계셨죠? 이런 식으로 문제가 생겼을 때 사장이 철저하게 파악을 하고 들어온다면 직원분들은 일할 때 알아서 긴장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가게 운영에 대해서 하나부터 10까지 완벽하게 머릿속에 꿰뚫고 있어야만 직원들을 장악할 수가 있고 가게 운영이 차질 없이 문제 없이 돌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한다? 그렇죠. 반드시 그 분야의 현장 경험이 풍부하고 전문가처럼 빠삭하게 뭐든지 다 알고 있어야만 됩니다. 하지만 저는 그런 경험이 전혀 없이 이쪽 비즈니스에 뛰어들었기에 위기 대처 능력도 부족하고 직원들을 장악하는데도 너무 오랜 시간이 걸렸던 것이죠. 자, 정리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사업을 실패하게 되는 원인들은 정말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제가 생각하는 가장 큰 원인은 그 분야의 준비가 안 된 채로 바닷물에 뛰어들었다는 겁니다. 그 분야의 풍부한 경험과 빠삭한 전문가가 아닌 이상 그 분야에 창업을 하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매일 파도같이 밀려오는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는 역량도 되어 있지 않고 직원들을 장악할 수 있을 만한 역량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런 식으로 멋모르고 도전정신 하나만으로 창업을 하신다면 100% 실패한다라고 저는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